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통해서 WS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들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진짜 일정 관리가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적용하다 보니까 안 들어맞고 또 일정 분수가 안 되네. 그래서 시장에도 계속 실패 사례가 나오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크리티컬 체인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티컬 체인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는 크리티컬 패스였잖아요. 이제 주공종. 요거는 이제 크리티컬 체인은 뭐예요? 사슬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주공종 연쇄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연쇄가 이제 체인이라는 게 체인 효과 그러면은 서로 막 고리고리 연결돼 있어서 A부터 영향이 가면 통을 탁탁 막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주공종 연쇄법이라는 건 뭐길래 CPM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CPM은 뭐가 문제인데, 그걸 알아야 그러면 개선되는 일을 아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개념적으로는 프로젝트 일정 경로에 완충을 줄 수 있는 일정 계획이다. 완충. 이거는 이제 버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버퍼를 없애는 게 크리티컬 패스인데 이건 안 되네. 버퍼를 주자고? 무슨 이상한 이런 거 있지? 일단은 이 주공종 경로에다가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주공종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맞춤을 주겠다. 그래서 버퍼라는 개념과 버퍼를 관리한다는 개념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원이 제약된 주 경종 공동 경로가 조건적 연쇄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자원이 제약됐다. 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지? 이라는 걸 이제 또 풀어야 돼요. 자원이 제약된다. 이거 이제 TOC라고 합니다. Theory of Constraint라고 합니다. 네, 저는 활동 연세의 잔여 기간 대비 잔여 완충 기간을 관리하는 데 주력한다. 그래서 이제 관리 방법이 다르다. 일정대로 이 가는지를 준수하는지를 살피는 게 CPM의 방법이면 얘는 그게 아니라 버퍼를 설정해놓고 이 버퍼를 얼만큼 소진했는지를 준정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도대체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일단 프로젝트 완충, 모두 완충 이건 그냥 주고요. 넘어가고요. 컨셉추얼하게는 요 그림에서 이제 여기 설명하는 좀 쉽게 했었어요. 자, A 타스크, B 타스크, C 타스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타스크는 거기에 버퍼를 담당자가 개발자나 PL이 버퍼를 넣어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텀업 방식으로 일정 수립을 하거든요. A 업무 얘네 개발을 좀 짜가지고 나한테 줄게. B, C 가지고 사업 관리가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통합했어. 그랬더니 A의 업무의 개발자가 이거 하루면 되는데 내가 혹시 그날 못 끝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틀 남자. 이틀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타스크에 버퍼를 다 넣은 거예요. PL 이걸 딱 모았어요. 개발자 A, B, C, D 중에 A가 실패하면은 그러면 전체 이 파트의 일정이 지연되잖아. 그래서 파트 리더가 거기다가 다시 플러스 이 중에 한 명이 실패할 가능성. 가지고 버퍼 기간을 또 잡았어. 또 이걸 다시 모았어요, 사업 관리가. 그래서 사업 관리가 딱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이거를 검증을 하는데 야, 이 중에 어떤 팀이 이거 미루면 저 팀이 영향을 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일정을 거기다 더 잡아. 일정을 또 밀어넣었어. 그래가지고 PM한테 딱 보고를 한 거지. 이게 이제 바텀업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왜 문제냐? 당연한 거지. 최적화가 되잖아. 그래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자, 버퍼는 단 아니고 과업에 필요한 일정만 앞으로 보면 이 뒤에 버퍼는 PM은 내가 가지고 있을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프로젝트는 10개월짜리였지만 니네 버퍼를 다 뺐더니 6개월 만에 끝나네? 나머지 4개월은 PM은 내가 컨트롤 되니까 6개월 만에 끝내 라고 아까 PM이 말했어. 이게 크리티컬 체인 메소드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PM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CPM의 PM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 크리티컬 체인
CCM의 PM이 되고 싶으세요? 난 CCM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손 들고 있어요. 악덕 PM이 되시겠다는 거죠? 네, CCM으로 바꾸면 프랭크 나키 선수에 굉장히 유리하다. 네,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아까 자원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네, 왜 CPM이 문제냐? CPM은 자원제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요 일정에서 이것들 이제 타스크들인데요. 이 녹색 칠해진 얘가 크리티컬 패스인 타스크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원들이 투입되어 있는데 어떤 자원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8시간 기준 일을 할 때는 16시간을 일을 한다고 잡니다. 이게 자원이 제약돼 있고 자원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자원을 저렇게 할당을 했기 때문에 일정이 이렇게 짧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자원이 동일한 자원이어서 하루에 8시간밖에 가용치 않아 라고 말을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되죠? 여기에 요만큼 더 붙어서 뒤에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이제 CPM이 가진 그람은 바로 그 자원들을 일일이 이름을 넣어가지고서 다 이 풍요를 나는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 요것들을 다 고려를 했다라면 요게 안 나올 건데 거기서는 개발자 A 예를 들면 개발자들 있잖아요 또는 이 아키텍트 A 이런 식으로 직무로 전부 잡아가지고 예, 개발자 몇 명, 아키텍트 몇 명.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잡았어요. 그러면 중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죠. 자 이게 이제 자원 중복에 대한 제약사항을 얘가 간과한 거예요. 그래서 CPM이 실패한 이유는 그거를 지금 간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CCM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예,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해소해서 이 작업이 실제 끝나려면 요만큼 더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크리티컬 패스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서 얘는 지금 22일에 끝난다고 말했는데 22일, 24일에 끝나는데 자, 1차적으로 자원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먼저 해제를 시켜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제대로 된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버퍼를 다 넣은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버퍼를 왜 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있습니다. 스튜던트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이게 학생 증후군이라고 번역하는 거고요. 학생 증후군은 뭐냐면 시험 날짜를 한 달 전에 알려주든 2주 전에 알려주든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 학생들 솔직히 공부 언제 하나요? 전날 밤에 한다. 이게 스튜던트 신드롬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발자들은 일을 어떻게 하는데? 하루 걸리는 일이라면 이틀을 잡아놓고 미리 첫날 절대 일 안 하고 그 다음날 일해. 그럼 뭐야? 하루 전날 이틀 전날 똑같은 거예요. 그 전날 일할 거니까. 근데 그 전날 일을 했는데 그날 뭔 일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집에 가야 돼. 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 가지고 빵꾸를 냈어.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 일정일이 일어나는 거. 맞죠? 사실은 그 전날 일을 하고 일이 생겼을 때 그 전날 못할 걸 그 다음날 하려고 이틀 잡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스튜던트 신드롬이기 때문에 절대 미리 안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분석을 한 결국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튜던트 신드롬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발자는 절대 미리 하지 않는다. 닥쳐서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킨슨스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면 준 대로 다 쓴다예요. 주면 준 대로 다 쓴다. 그래서 이제 요게 뭐 여기 보면 이제 영국의 시민지 얘기하는 건데 야 우리 일이 너무 많아 사람이 더 필요해 계속 말해. 근데 사람을 계속 주문해주는데 주문해주면 계속 끊임없이 사람이 더 필요해. 그래서 살펴봤더니 사람을 주면 준 만큼 쓰고 그리고 또 더 필요하다고 계속 말을 해. 그러니까 개발자한테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계속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맞죠? 또는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킨슨스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일의 양은 완성을 해서 주어진 시간 다 채울 때까지 늘어난다. 일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출은 수입에까지 늘어난다. 번만큼 다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멀티태스킹. 네. 프로젝트를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동시에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을 병렬로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스위칭을 할 때 막 지연현상이 일어나요. 가지고 오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실수를 해요.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멀티태스킹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해요. 자,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버퍼를 잡아놓은 그 자체가 프로젝트의 리스크라는 거예요. 오늘 못해도 돼. 왜? 내일이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일정을 내가 그렇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 자체가 프로젝트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퍼가 이제 다 뺏어 없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개발자들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집중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막 집중해서 그걸 끝내기 위해서 사투를 한다. 그런 과정에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 급 올라간다. 상승. 네, 이거는 이제 심리학의 영역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을 실제로 CPM에서는 간과를 했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적인 부분. 근데 초기에는 모두가 다 같이 프로젝트 멤버들이 저 CPM이 없을 때는 CPM을 보고 와, 맞아, 박수 해보자.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이 한 거야.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지능적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지. 회사만 잘 되고 나는 별거 없네. 좀 쉬어가면서 하자. 여유를 내야지.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일정을 줬는데 나중에 그게 뻐그러졌더니 나만 복박수고 욕먹었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버퍼를 또 넣어야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일정. 아무리 지연돼도 절대 지연되지 않을 일정. 그거를 짜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심리학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경험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카운터 펀치 심리학이 일어난 거죠. 그래? 버퍼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버퍼를 다 직접 관리할게 피해. 그래서 이거를 다 빼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전체 이 산정된 그 시간과 자원의 절반을 50%를 딱 떼서 50%로 해. 그런 다음에 50% 내가 이마에 볼게. PM이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버퍼가 아니야. 얘는 이때까지 무조건 끝내야 돼. 이거는 만약을 위한 것이고, 이건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매번 절반의 일정에 맞춰서 매번 실적 체크를 하겠죠, 실적 체크를. 네, 그러면은 초반전에 막 코피 나겠죠. 그러고서 막 보고 시간에 실적 보고 시간에 막 PM 입에서 막 육두 문자가 난무하겠죠. 오늘 그 사업자 측에서 알고 있는 일정을 적어요. 버퍼가 포함되어 있는 발주처의 영상 알고 있는 발주처가 저거를 하고요, 사업자한테 숨겨요. 그래서 발주처는 막 진행된다 해도 여유만만해요. 보통 금융 프로젝트로 그거든요. 금융 차세대 하면요, 금융 내부에 보호된 일정하고 사업자한테 좀 나를 비중이 틀려요. 왜냐면 사업자가 지원할 거 무조건 알아요, 차세대. 그래서 일정을 묻어도 다 틀립니다. 그게 바로 CCM 기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업자는 거기서 다시 또 일정 안 되는데, 그렇지만 이 일정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야, 일정 다 압축하라 그래. 그래서 또 줄이죠. 그러면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근데 커피 하고 집에 못 가요. 근데 요즘은 또 52시간이잖아. 집에는 가야지. 그러면 이제 뭐 어디 발주처에서는 예, 우리가 프로젝트 룸은 다 줄 테니까 글로 들어와. 근데 프로젝트 문이 하나밖에 없네. 사무실 들어가는 문이. 그 문에다가 잠수를 치고. 태어날 때 전화해. 문 열어줄게. 그런데 기다려봐. 나 지금 급한 일 있어. 다 처리하고 갈게. 안 와. 10시 넘어서 이제 오는 것이. 내가 빨리 올라가 그러는데 나는 일이 많아. 나보다는 그래도 돈 벌고 하면서 나보다 일 많이 해야지. 나보다 먼저 가면 돼. CCM 같은 경우는 바탕업을 안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바탕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바탕업이 되는 거예요. 2차적으로 바탕업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근데 좀 버퍼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1%를 안 한다고 그렇게 되면 아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도 무조건 버퍼가 있다고 생각해요. 존재 상황도 그게 네, 무조건 안 믿어요. 취급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네? 취급해서 그렇게 해요. 당연하죠.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저지른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가 IT계에서 과거에 이 일정에는 죽어도 안 돼요. 이렇게 막
했던 그 일정을 다 준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30분 일정 단축 다른 프로젝트에서. 왜냐면 서로 다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야, 쟤네 이거 24개월 줬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20개월 끊는데. 그 다음에 딴 데서 그 이야기 듣고, 야, 우리는 그러면 18개월로 하자. 그 다음에 또 그 이야기 듣고, 딴 데서 15개월로 하자. 근데 그 과정에서 죽어도 안 돼. 저기서 18개월 걸렸어. 근데 야, 너 그 전에 20개월, 24개월 필요하다고 그 했다며. 그럼 여기서 왜 안 되나? 주중께? 네?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를 했는데 또 성공하고 말았어. 이제 과거에 프로젝트 했던 이 발주처가 다 바보가 된 거예요. 야, 옛날에 그렇게 장기 프로젝트 한 건 다 쟤네한테 속았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과거에 먹은 거 다 토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줄여야죠, 계속.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성공을. 물론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뒷단에 남아서 좀 했어. 근데 옛날에 뒷단에서 남아가지고 한 건 똑같았어. 그죠? 그래서 이미 검증된 거다. 네.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CCM을 적용하는 PM이 될 거라고 이제 과감하게 손을 드시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CCM의 관리지표, 이 버퍼의 사이즈에서 이제 버퍼 잔량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간다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삐끗하면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냥 버퍼를 다 날려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거 넘어갔을 때, 자, 이 정도까지는 가볍게 괜찮아. 근데 여기 넘어가면은 경고. 네, 여기 넘어가면 이제 속된 말로 빠따치겠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관리하는 쪽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이 뒷단에 가장 뒷단에 설정된 버퍼를 우리가 프로젝트 버퍼라고 부르고요. 이제 타스크 앞단의 버퍼를 주로 이제 자원 버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스크 이제 이 크리티컬 패스에 없는 타스크의 뒷단에 그걸 바꾸는 것을 이제 머징 버퍼라고 이야기인데, 일단 프로젝트 일정 관리할 때 이제 자원을 평균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실제 앞에서 이제 Theory of Constraint, 그래서 TOC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자원 제약 이론.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을 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MS 프로젝트 관리 툴 같은 데 보면은요. 메뉴에 이게 있어요. 자원 평균 메뉴. 그래서 실제로 리소스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용 단위까지 집어넣고 나서 저 자원 평균화 메뉴 버튼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럼 아까 그 보여드렸던 중복된 기준 시간을 오버하는 중복된 자원이 할당된 타스크 있죠. 그런 무조건 기간을 다 날려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부 8시간 자원이 투입된다는 가정의 일정을 좀 재조정을 해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자원 평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병렬로 진행했던 이 타스크에 동일한 자원이 있다. 그럼 병렬이 안 되기 때문에 시퀀셜하게 이것들을 늘려뜨려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전부 8시간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전체를 다시 검증이 됩니다.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 관리 툴을 쓰실 때 거기에 자원들의 이 칼렌더랑 그다음 일 시간을 설정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8시간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자원별로 할당된 일자를 매일 이렇게 메뉴에서 누르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 그래프처럼 8시간 넘어가는 거는 다 빨간빛으로 떠요.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우리에게는 52시간이 있고요. 그럼 하루에 8시간씩 원래 일하면 40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아직도 12시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저녁 7시까지 밥을 먹고 7시 이후에 3시간씩 더 일을 해도 52시간이 될까 말까요? 그래서 8시, 9시, 10시까지 일하면 비로소 52시간에 맞춰서 일한 거예요. 그리고 10시 이후에 집에 퇴근해서 가려고 하면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10시 반이 돼요. 그리고 집에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면 집에 11시 반쯤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씻고 그리고 나서 숙제해야지 그러고서 이러면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자게 될 거예요. 총 52시간도 되게 일량이 많은 시간이에요. 그거는 이해하고 계시죠?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4일 동안 하고 마지막에 8시간 하면 52시간. 그래서 그게 작은 시간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 간축 기법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패스트 트래킹과 크래싱. 패스트 트래킹은 이렇게 작업이 진행될 것 같으면 이것들을 겹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로. 그러면 약간 오버타임 오기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공정 압축 부분은 자원라인 추가해서 비용을 그냥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이제 단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공정, 중립, 중립적으로 한다. 패스트 트래킹. 대부분은 패스트 트래킹을 하라고 PM 시켜요. 그리고 이제 공정 압축, 크래싱은 PM이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요. 이제 일정 수원은 저희가 마일스톤 스케줄 이렇게 하는 거. 예, 이거는 실제 작업이 아니고요. 중요한 이렇게 보고 시점이에요. 그래서 착수 보고 또는 중간 보고 또는 뭐 완료 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차트상에서는 이렇게 마른 목골로 나타나고요. 이건 듀레이션, 기간, 수행 기간을 0으로 집어넣으면은 마른 목골로 자동으로 이거 말씀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주요 마일스톤을 보기 위한 차트고요. 서머리 스케줄, 이건 이제 막대 차트이고요. 이 막대 간의 연관관계는 안 보여주고요. 하얀 거는 첫째 게,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칠해진 애는 실적, 그 다음에 디테일드로 이제 가게 되는 비로소 이렇게 작업 간의 의존관계, 연관관계가 다 표시된 간트 차트가 나옵니다. 네네. 브룩스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연되는 프로젝트에다가 사람을 더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프로젝트가 더 지연된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일단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누군가가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누군가가 바로 지금 현재 투입해 놓습니다. 그럼 트레이닝 하는 만큼 그 시간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복잡도가 늘어나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더 부하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동안에 일을 못한다. 그래서 더 지연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미리 인원 투입해라. 왜냐? 개발된 코드가 아직 적어서 가르치는데 트레이닝 타임이 별로 필요가 없어. 그다음에 현실적인 일정을 짜라. 너무 그 도전적인 일정으로 하지 말라니까. 그다음에 제대로 된 투입 부문 인원 영양 수준 역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라. 그다음에 훈련이나 의사소통 거를 초과하는 상세한 인원을 뭐 한 5명씩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10명씩 넣어버려. 그러고 나면 10명이 동시에 학습해가지고 동시에 퍼포먼스를 낼 때는 2배를 낼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몇 명 더 넣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된다? 곱하기 생각하는 거 2배로 돼. 아시겠죠? 취향 뭐 망가졌는데. 하려는 대로 오메머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메머스 했는데 또 지연돼. 그러면 너 오메머스 쓰면 된다고 그랬는데 못했잖아. 이럴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오메머스 계산할 때 금방 이 브룩스의 원칙을 안 지키고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곱하기 2를 해라. 아시겠죠? 그다음에 조기에 고품질 인원을 투입하고 절성과제를 쳤어요. 프로젝트 처음에 딱 시작해서 착수하고 한 2, 3주 지나 보면 누가 진적이고 누가 가짜인지 다 알죠? 그러면 그때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가짜인 인원을 무조건 철수시켜라. 왜냐면 그게 막 누적이 돼서 나중에 엄청난 눈덩이 폭풍 효과를 일으킨다. 하고 걸린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이유로 해서 잘못됐다라는 비난을 원 프로젝트 멤버한테 얘기가 받게 되면 어디 가서 뛰어내리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뛰어내리게 할 거예요. 아니면 미리 쳐서 시킬 거예요. 미리 쳐서 시켜야죠. 사람은 모두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자기한테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안 맞는 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 시키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인정 없고 냉정한 게 아니라 적합한 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품질 관리를 투입하고 산출물 달성을 뒤로 미룰 필요도 있다. 우리 자주 하죠? 설계 산출물 나중에 거꾸로 역으로 다 업데이트해요. 실제 하면 되는 걸 따라가는. 최신의 개발 방법론을 적용해라. 지속적인 통합, 애자일 개발 시리즈 이런 최신의 기법을 적용해라. 디자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다음에 여러 개로 정해진 소규모 프로젝트 팀으로 보낸다. 팀을 가능성 적게 쪼개줘야 됩니다.
물론 PL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대신에 그렇게 하면 의사소통이 잘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식별이 되고요. 파급 여파가 안 커요. 그냥 그 단위, 작은 단위만 해결해 줍니다. 근데 너무 뭉쳐놓으면 문제가 식별이 되고 시간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미 많이 지났어요. 임팩트가 커요. 영어 우전할 때 작업분산 유인해라. 이게 뭐냐면 한 명만 일하는 팀들이 많아요. 그 안에 슈퍼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자가 막 코치하면서 하다가 안 되면 집에 다 해요. 그러다가 얘만 집에 안 가고 남들은 막 가서 술 먹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근데 실제 일은 걔가 다 하고 있었어. 근데 위에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왜 맨날 쟤만 늦게 가지? 아, 저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이렇게. 근데 뭐가 안 돼? 그럼 걔가 한 것에서 안 돼. 왜냐면 걔가 다 해.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바보 같은 놈 그런 걸 막 욕먹고 있는데 어느 날 걔가 잠수를 했어. 잠수 타했죠. 그럼 이제 그때 가서 모든 사실이 밝혀져. 그 안에 그 사람이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는 게. 이런 영웅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PL이나 PL이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잘한다고 그 사람도 일 계속 주면 안 돼요. 나머지도 계속 학습 시간이 좀 지연되도록 시키면서 업을 시켜주는 기간을 줘야 돼요. 안 그러고 자꾸 이쪽에 주면 그럼 나중에 한 명이 영웅이 되고 근데 실제는 영웅인지 모르고 아 제가 손댄 것은 다 문제네. 근데 걔가 다 하고 있었던 거지. 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그러다 어느 날 잠수 타면 PL도 같이 잠수 타야죠. 네, 프로젝트 관리 프레임워크를 써라. 상대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는 그룹 간의 작업 방식이 달라.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크면은 군데군데서 이렇게 모여서 오지만 개발자가 뭐가 지금 프리랜서들 네트워크 있죠? 저기 형님하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오시잖아요. 몰려다니시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PM은 그들이 같이 하는 거지.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 작업하는 그 방식이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일할 거라고 생각하기 좋지 않다. 때문에 훈련 시간과 학습 효과 기간 일정을 누가 나옵니다. 이거 진짜 대부분 다 안 하고 있어요. 저희가 모든 일정을 짜는 거는 고급 이상이 되는 전문가가 들어서 요 일당을 해서 끊임없이 달리는 일정을 좀 스케줄이에요. 근데 그런 꼰 멤버로 프로젝트 멤버가 100명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중에 항상 8대 2잖아요. 100명 넣으면 그 안에서 제대로 한 사람 20명밖에 안 돼요. 80명은 전부 다 뭐다? 20명의 의존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80명이 이 퍼포먼스가 올라온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런데 우리는 20명처럼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을 짜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적용 가능한 계획을 짜라 그랬죠. 네. 그런데 20명처럼 일할 거다라고 계획하고 짜면 적용 가능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근데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니라 대부분 다 실수해요. 그다음에 높은 이직률, 뭐 중국에서 노동자들이 10,000원 더 준다고는 갑자기 안 온다고 그러죠. 저희도 이제 점점 노동이 유연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분석이나 설계 초단까지 막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설계 말 전에 빠져나가고 싶어요. 근데 설계를 검증하는데 괴롭거든. 그래서 그 시점 되면 문제를 일으키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분들은 모든 과거의 프로젝트를 보면 항상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 때 그분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PM보다 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명한 분들이 이기려고 하면 평판 조회와 그다음에 그 정도의 누수가 반드시 설계 중간에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인수인계 기간 디폴트가 최소 2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애매하게 걸리면 한 달 동안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오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 인건비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는 일정이나 원가에 다 반영을 해놔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 반영하신 경험 있었어요? 사전. 택도 없는 일이죠. 근데 반드시 있어요. 그렇다면 프로젝트가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주변 가능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잘못된 의사소통, 경험분산, 정확한 성향이 아닌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아이자일 공무원 기반의 일정 정도를 생각합니다. 근데 PMO 인포메이션에 아이자일이 가는 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잘게 2주 또는 한 달 단위로 쪼개서 절대로 실패해도 임팩트가 크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한다.
근데 에저일이 아까 말씀드린 스튜던트 신드롬이나 파킨슨 로에도 굉장히 부합합니다. 우리 2주 만에 릴리즈 배포해야 되는데 그럼 미친 듯이 우리는 일하죠, 엔지니어들. 그렇게 해서 2주 계속 반복시키면 극한의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이제는 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일정 과실을 넘어갔어요. 네, 빠르게 원글 얘기를 한번 해요.